2023년 7월 19일 오전 9시 10분경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 소속 최수근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다가 14시간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된 사고이다. 국민들은 많은 걱정과 동시에 분노했다. 국민의 절반이 가는 군대에 안전장치 하나 없이 구명조끼도 입히지. 그리고 군이 수사가 부실하고 꼬리 자르기가 될까봐 불안했다. 그래서 그때 국민들의 관심이 오직 이 사건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 7월 20일 대통령은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을 했다. 그리고 고 최수근 상병에게는 국가유공자로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겠다고 했다. 7월 28일 김계환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임성근 등 8명을 업무상과 실치사 혐의로 경상북도 경찰청에 이첩 예정이라고 보고를 받았다. 임성근 소장은 김계환 중장에게 사단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7월 30일 오전 10시 박정훈 대령은 김계환 사령관과 함께 해군본부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집무실에서 수사 결과 보고했다. 오후 4시 30분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 결과 대면 보고했다. 이 자리에는 해병대 사령관, 공보정훈 실장, 국방부 정책실장, 군사보좌관, 국방부 대변인 등이 있었다. 박정훈 대령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행정관으로부터 수사보고서 결재본 제출을 요청받았으나 거절했다. 오후 늦은 시간 국가안보실이 해병대 수사단에 요청하고 김계환 사령관의 지시로 조사 결과 브리핑 자료를 김 대령에게 제출했다.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은 임기훈 국방비서관이었다. 7월 31일 임성근 사단장은 직무배제를 당했다. 오전 11시경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실과 비서실 회의를 주재했고 이 회의에서 경로해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했다. 경로했다는 것은 담당자들이 말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경로했다는 것이 맞는 것 같다. 11시 54분 대통령실에서 유선전화로 이종섭 장관에게 2분 48초 전화 통화를 했다. 이종섭 장관은 박진희 군사보좌관의 전화로 김계환에게 전화를 걸어 1분 14초 통화하며 언론브리핑과 국회 설명 홀딩, 수사 결과 이첩 보류 지시를 말했다. 오전 11시 59분 위 전화를 끊은 40초 뒤 이종섭 장관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다시 전화로 1사단장을 빨리 복귀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오후 1시 해병대 사령부 수사 결과를 설명하는 오후 2시에 예정 언론 브리핑과 국회국방위원회 의원실 보고를 돌연 취소했다. 이때부터 기자들은 물론 국민들은 이상한 기류를 느끼기 시작했다. 오후 1시 30분 이종섭 장관이 참모진 긴급회의 소집했다. 이종섭 장관이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에게 수사 결과에 누구누구를 적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신의 말로는 초급 간부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다고 지시했지만 누가 믿을까요? 초급 간부가 아니라 윗분이 불편하고 힘드니까 그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을까요?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재은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박정훈 대령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5차례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지시했다. 8월 1일 오전 9시 13분, 오전 9시 42분에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 통화를 했다. 오후 4시 7분에는 혐의자를 보고서에서 빼라고 강조했다. 김계환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신범철 국방부 차관의 사단장은 빼라는 문자를 보여주었다. 박정훈 대령은 거부를 하고 해병대를 위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신범철 차관이 구두로 장관 지시를 전달했으며 문자는 보내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8월 2일 대망의 사건이 일어난다. 오전 10시 30분, 11시 50분 해병대 수사단 소속 부사관이 경상북도경찰청에 수사자료를 이첩했다. 해병대 사령부는 박정훈 대령에 대해 보직해임 조치를 즉시 내렸다. 오후 12시 7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본인의 개인 번호로 이종섭 장관에게 4분 5초간 통화했다. 오후 12시 12분 이종섭이 박정훈 대령의 보직해임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후 12시 43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본인의 개인 번호로 이종섭에게 13분 43초 통화했다. 그러는 동안 45분에 김계환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을 사령관 집무실로 불러 지금부터 보직해임이라고 구두로 전달했다. 오후 12시 57분 대통령의 개인 번호로 이종섭에게 52초 전화 통화했다. 오후 1시 51분
유재은이 경북경찰청 노교 수사부장에게 전화 통화를 했다. 이 통화에서 자료를 반환이 아닌 회수로 하고 회수는 오늘 한다는 것까지 협의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채 상병 사망 사고 경위 가운데 군기 위반 행위가 파악된다는 이유로 오후 1시 50분 경찰에 회수 의사를 밝혔고 오후 7시 20분에 회수했다. 오후 2시 40분 국방부 검찰단장이 자체 사건 회수 회의를 진행했다. 결국 오후 7시 20분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서 사건 기록 회수를 했다. 이 뒤에도 내용이 더 있고 빠진 내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넣게 되면 너무 길어지기에 여기까지만 적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에게 이 일로 처음에는 집단 항명 수괴죄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들여서 보직해임까지 했습니다. 나중에는 항명죄로 바꾸어 조사를 하고 있다. 여기 내용만 보더라도 외압을 느끼기에는 충분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 사건이 1년이 되도록 진행이 되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냥 통화 기록과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전부 밝히면 누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툭 까놓고 이야기해서 지금 이것이 대통령의 외압이냐 아니냐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면 대통령과 장관이 무슨 내용을 말했는지 간단하게라도 밝히면 끝나는 일이다. 그 내용이 만약 기밀이 들어간다면 제거하고 밝히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있다. 안보와 보안이라는 말로 전부 막고 있다. 관련자들은 보안과 관련되어 있다고 제대로 된 답을 하는 것을 전부 거절하고 있다. 대통령이 경로한 것도 보안이라고 말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전화번호도 보안이라고 말을 할 수 없다. 근데 대통령이 경로한 것이 어떻게 보안인가요? 공수처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다면 밝히는 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임명권 대부분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이다. 공수처는 인원도 적어서 이런 거대한 수사를 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이 사건에 얽혀있는 사람들만 해도 지위와 권력을 가진 몇십 명이다. 아무리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최사병 사건을 1년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이상하다고 했다. 그리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끌어오는 것에 유감을 표했다. 1년째 수사를 진행하고 것은 당연하다. 대통령이 판에 껴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1년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건가요? 그리고 증거도 계속 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솔직히 민주당 싫어합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정치인 대부분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저도 당을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밝히는 것을 원합니다.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다던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하를 방패 삼아 일정을 방패 삼아 보안을 방패 삼아 숨어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랬습니다. 자기 말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위해 책임자가 반드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자유로운 이야기였습니다.